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표준 원가 계산의 개념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의 유용성 그리고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되겠죠. 예산은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고정 예산, 그다음에 변동 예산 두 가지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차이 분석에 대해서 정리했죠. 차이 분석은 직접 재원가 차이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 직접 노무원가 차이 분석, 세 번째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것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 이제 직접 재료 원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퀴즈와 같은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은 제일 왼쪽에는 실제 원가를 기록하게 되겠죠. 실제 원가는 AQ 곱하기 AP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운데에는 이제 변동 예산의 투입량 기준을 기록하게 되겠죠. 투입량 기준은 AQ 곱하기 SP, 그러니까 실제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는 표준 가격을 기록해주게 되는데 표준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을 기록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차이 분석하게 되는데 실제 원가와 변동예산 투입량가의 차이는 가격 차이가 되는 거죠. 가격 차이. 그 다음에 변동예산 투입량과 산출량 차이는 능률 차이가 된다. 그러니까 수량 차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총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4번 보시면요. 주식회사 강동의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 예산 투입 수량이 8,000kg,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실제 투입 수량은 10,000kg,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재료 원가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은 400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 킬로그램당 실제 가격은 300원. 이때 주식회사 강동의 직접 재료 원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AQ는 실제 수량이 되겠죠. 실제 수량 보니까 두 번째 잘 나와 있죠. 10,000kg.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 가격 보니까 3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kg 곱하기 300원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0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투입량 기준하게 되면은 실제 수량을 대입해 주게 되겠죠. 실제 수량은 10,000kg. 여기에다가 이제 표준 가격은 세 번째 나와 있죠. 400원.
그래서 1000kg 곱하기 400원을 주게 되면 4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표준 가격을 기억해 줘야 되겠죠. 표준 가격, 표준 수량을 보세요. 표준 수량이 첫 번째 나있죠. 예산 투입 수량, 이것이 표준 가격이 되겠죠. 표준 가격은 8,000kg. 8,000kg 곱하기 표준 가격 400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게 되죠? 320만 원. 다 구하셨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가격 차이 구해보세요. 가격 차이는 300만 원과 400만 원 차이, 1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가격 차이는 100만 원.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400만 원과 320만 원 되겠죠? 그러면 80만 원 오게 되죠. 그래서 가격 차이 100만 원, 그 다음에 능률 차이 8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이제 유리하냐, 그 다음에 불리하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첫 번째, 예산은 이제 400만 원 세웠는데 실제 가격 보니까 30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죠. 원가가 발생했으니까 100만 원만큼 덜 원가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 유리하다. 반면 이제 능률 차이는 투입량이 400만 원인데 산출량은 320만 원 되겠죠. 원래 예산은 320만 원 세웠는데 400만 원 발생했으니까 80만 원만큼 더 많이 원가 발생하게 되죠.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불리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 차이는 100만 원 유리한 차이,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80만 원 불리한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탈 내게 되면은 20만 원의 유리한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능률 차이는 80만 원 불리하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5번은 직접 노원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정리되셨죠? 지우도록 할게요. 문제 5번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요수는 표준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단기 제품 생산량은 15단위, 그리고 직접 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직접 노무원가는 13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30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8시간.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접 노무 시간당 표준 임률은 900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이때 주식회사 요수의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똑같이 되겠죠. 첫 번째 실제 원가와 변동예산 투입량과의 차이는 가격 차이가 되겠죠. 가격 차이. 그 다음에 변동예산 투입량과 변동예산 산출량 차이는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이쪽 물어보고 있는 거죠. 능률 차이. 그 다음에 여기가 가격 차이.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Q는 실제 투입량이 되겠죠. 실제 투입량을 보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 나와 있죠. 노무 시간이 투입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30시간이 나와 있죠. 130시간 곱하기 표준 가격이 표준 임률이 되겠죠. 900원. 그래서 130시간 곱하기 900원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1만 7천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예산 산출량 기준을 보시면 900원 나와 있죠. 표준 임률이 900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값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값은 이제 나와 있는 자료 보니까 세 번째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8시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첫 번째 줄 제품 생산량 15단위 거기에다 체크해 두세요. 15단위 이렇게 15단위를 생산하게 되겠죠. 실제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8 해주게 되면은 12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0 곱하기 900원을 해주면 돼요.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0만 8천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11만 7천원과 10만 8천 해주게 되면 얼마나 나오게 되죠? 9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9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이것이 농률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지 불리한 차이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9,000원 기준을 이제 변동예산 산출량 기준으로 하게 돼요. 기준하게 되면 10만 8천원. 그런데 11만 7천원만큼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9천원만큼이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많아지면은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원가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불리한 차이가 된다고 해서 9,0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원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원가는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30시간이 되는 거죠. 130시간에다가 실제 직접 노무 원가가 13만원. 실제 직접 노무원가가 13만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3만원에서 130시간 나눠주게 되면은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가격은 1,000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격 차이는 13만원과 11만 7천원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13,000원. 그래서 11만 7천원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원가가 발생하게 되겠죠. 13,000원만큼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차이 구하게 되면 총 차이는 22,000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6번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이 되는 거죠. 정리 다 되셨죠? 복사해 놓으세요. 이렇게 체크했어요. 문제 6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2020년도 주식회사 대전의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표준 원가 및 차이 분석 자료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표준 직접 노동 시간 2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 5원, 시간당 5원이 발생한 거죠. 세 번째 실제 총 직접 노동 시간은 100시간.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 이것은 120원의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변동예산 투입량과 변동예산 산출량 차이가 120원 차이가 발생한 거죠.
능률 차이가 120원 유리하다. 그래서 문제들 맨 밑에 읽어보시면 주식회사 대전의 2020년 실제 제품 생산량은 몇 개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제 실제 원가와 변동 예상 투입량과의 차이, 이것은 보통 아까 직접 제조 원가, 직접 노무원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였죠. 가격 차이였는데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소비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총 직접 노동시간 세 번째, 실제 총 직접 노동시간 나와 있죠. 이것이 실제 수량이 되겠죠. 실제 수량이 100시간. 100시간에 두 번째,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이 5원 나와 있죠. 그래서 변동 예상 투입량 구해주게 되면은 100시간 곱하기 5원, 그러면 5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500원 나와 있고 120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이 500원보다 이쪽이 커야 되겠죠. 커야 되니까 120원 더해주게 되면 620원.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옆에 기록해주게 되면 5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을 보세요.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2시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2시간. 여기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620원에서 2시간 곱하기 5원 해주게 되면 10원이 되겠죠. 10원을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몇 개가 나오게 되죠? 네, 62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 제품 생산량은 62개가 되는 거죠. 62개를 기록해 주면 되겠죠. 실제 제품 생산량은 62개,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돼요. 이제 표준 원가 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표준 원가에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표준 원가의 개념, 그 다음에 유용성, 그 다음에 예산, 예산에는 변동 예산, 고정 예산, 그리고 차이 분석, 변동 제조 원가의 차이 분석, 첫 번째 직접 제조 원가의 차이 분석,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의 차이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 이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 원가에 대해서 정리했고, 아까 관련 원가 네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특별 주문의 수납 여부, 두 번째는 자가 제조, 그다음에 외부 구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 부문의 운영 여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생산 설비를 폐쇄하는 경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7번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문제 7번. 문제 7번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투자 중심점이 되는 거죠. 이제 투자 중심점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잔여이익, 그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아까 착각했던 것이 이제 책임 중심점이 있었죠. 책임 중심점에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첫 번째가 수익 중심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가 중심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익 중심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투자 중심점이 되겠지.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투자 중심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문제 7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7번을 읽어보세요. 이제 문제 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개 사업부 A와 B가 있는 주식회사 대부의 성과평가 관련 자료이다. 그래서 구분을 해뒀죠. A 사업부와 B 사업부. A 사업부의 투자액은 2천억 원, 그 다음에 순이익은 400억 원 나와 있죠. B 사업부는 투자액이 4천억 원, 그 다음에 순이익은 72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자본 비용이 최저 필수 수익률 되는 거죠. 최저 필수 수익률. 그래서 이것이 10%. 이때 각 사업부에 대하여 투자 수익률과 잔여 이익에 의한 평가로 가장 올바른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을 구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이익을 구하면 되니까, 달리 말하면 투자 수익률은 이익에서 투자액을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하게 되면 이익 보니까 이익이
400억 원 나와 있죠. 어, 400억 원에서 투자액 2천억 원을 나눠줘요. 결국 A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을 투자해서 4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오게 되죠? 네, 0.2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사업부 보도록 할게요. B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투자액이 4천억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액을 보니까 순이익을 보니까 720억 원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0.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하죠? 네, A 사업부가 더 유리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A 사업부가 유리하죠. 반면에 이제 잔여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투자액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을 곱한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줘요. 영업이익을 보니까 400억 원 나와 있죠. 어, 400억 원에서 투자액 보니까 투자액이 2천억 원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자본 비용,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 그래서 2천억 곱하기 10% 주게 되면 200억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00억에서 200억 빼주게 되면 잔여이익은 200억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B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보니까 720억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빼줘야 되겠죠. 투자액 보니까 4천억 원. 여기에서 이제 10%를 곱해주게 되겠죠. 여기가 400억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20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잔여이익을 보게 되면은 A 사업부가 200억의 잔여이익이 발생했고 B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320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잔여이익 같은 경우에는 네, B 사업부가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한번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몇 번이 답이 되죠? 네, 답은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 있죠? 경제적 부가가치에 관한 것도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 풀이 끝났고 이제 8번 보시면 표준 원가 계산의 개념과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성과표 나와 있죠. 균형 성과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 네 가지 관점이 있죠.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회계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해 왔어요. 어떻게 잘 이해가 가셨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잘 이렇게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따라오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는데 기말고사도 잘 마무리 짓고 건강한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회계 수업을 이곳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